네, 2022년 8월 13일 이정훈입니다.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국가 기밀을 개인 소유하면서 누설한 사실이 확인돼 가고 있습니다. 이거를 보면서 문재인 전 대통령의 기밀 누설, 적과의 내통을 수사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 부분이 우리가 해야 할 부분이라고 저는 강조하고 싶습니다. 우선 외신부터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플로리다에 트럼프 대통령의 집이 있죠. 그쪽 지역에서 나오는 매체들이 트럼프가 재임 기간, 우선 FBI가 그 플로리다에 있는 트럼프 자택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그래서 기밀 문서를 보관한 사실을 확인한 걸로 보입니다. 그러한 수사가 있자 현지에 있는 언론들이 트럼프는 재임 중에 미국 국가기밀을 마음대로 공개했다라는 것을 보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대표적인 사건으로는 2017년 트럼프가 당시 필리핀 대통령이던 두테르테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북한의 움직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거기에 우리는 많은 화력을 배치해 놓고 있다. 잠수함 2척이 있다. 세계 최고의 핵잠수함 2척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를 나중에 필리핀 언론이 입수해서 그 녹취록을 공개했습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미국의 핵추진 잠수함 또는 전략 잠수함이 북한 근해에 가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이거는 대한민국 해군도 잘 모르는 사실들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잠수함 작전은 이렇게 합니다. 잠수함이 일단 물속으로 자망을 하게 되면요, 이 통신이 안 돼요. 전파가 물을 뚫고 나오지 못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용 후 해결료, 핵 이런 걸 두려워하시는데요. 이 핵물질도 수심 10m 정도의 물속에 들어가면요, 방사선이 못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사용 후 해결료도 다 6m 이상 깊이 되는 물속에 넣어서 풀장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거의 비슷한 논리라고 해야 될지 모르지만 방사선이라고 하는 그런 선이 못 나오듯이 전파도 못 나옵니다. 그럼 잠수함은 어떻게 통신을 하느냐? 물속에 쭉 가다가 거기다가 이제 줄을 연결해서 이 풍선 하나 달아갖고 탁 띄우면 부력대는 와 올라가죠. 요걸 풍선을 V라 그러죠. 그죠? V를 달아갖고 올라오면 쫙 올라갑니다. 그럼 거 끝에 안테나를 달아갖고 그 안테나를 통해서 저 위성하고 통신할 수 있죠. 그래서 싹 잡아 당기는 겁니다. 여기서 보낼 자료가 많으면은 쫙 보내서 압축해서 팡 쏘고 서로 약속한 시간에 그 다음에 그쪽에서 전파 오는 거 딱 받고 쏙 들어가면은 잠수함 위치는 노출이 안 되죠. 그 전파가 오가는 것도 저건 바로 타치해서 저게 뭐가 있구나 하는데 워낙 짧으면 놓칠 수 있죠. 그렇게 해서 잠수함은 가끔 통화를 하지만 기본적으로 물속에서는 잠수할 때는, 자방할 때는 통신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작전하는가 하면은 물속에서 만나는 거는 모두가 적으로 봐야 돼요. 고래 빼고는. 근데 고래도 이 수심 한 100m까지는 못 내려와요. 워낙 수압이 크니까 자기도 숨을 못 쉬니까. 잠수함은 보통 한 300m, 200m까지 내려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서 만나는 큰 덩치는 다 적으로 봅니다. 잠수함 작전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이 지도에서 동경맥도, 북이맥도 이렇게 딱 정해서 너는 그 지역을 이렇게 순회하면서 그러다 이상한 거 있으면 쏴 빼려라. 적 잠수함이 있을 때 쏘는 겁니다. 아군 잠수함은 절대 그 지역에 안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209 하는 척은 여기 줬으면 그 옆에는 또 209 2번함을 주면서 둘이 겹치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그럼 동해 같은 경우 잠수함 작전을 하는 게 우리도 하고 일본 해군도 할 수 있죠. 또 미 해군도 합니다. 잠수함에. 그걸 종합적으로 정리하는 게 미 해군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 해군 잠수함은 여기에서 작전하고 그리고 일본이 여기서 작전하는 건 비밀이죠. 우리가 작전한 것도 일본은 모르고 또 미국은 다 알아요. 한미 일 다 알고 차이나가 작전하죠. 그래서 미국 잠수함들은 북한 수역에 가서 작전한다는 걸 우리가 어렴풋이 느끼고 있는데 어느 지역인지는 모릅니다. 근데 딱 공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2017년은 북한이 한참 그 화성 12, 15 해갖고 막 핵 위협 일으킬 때인데
미국의 특급 비밀을 공개했죠. 그 다음에 2019년 8월 달에는 8월 30날에는 트위터에다가 이란이 이제 로켓 발사장을 만들었죠. 거기서 이 로켓을 지금 우리가 이제 나로도의 나로 발사장에서 누리호를 최근에 발사했는데 그것처럼 그런 발사장을 만들어서 거기서 이제 로켓을 쏘려고 하는데 거기서 화재가 났습니다. 그 화재가 난 발사장의 사진을 찍었습니다. 위성으로 찍었겠죠. 뭘로 찍느냐?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쌀로 찍는 게 있어요. 여러분 왜 병원 가시면 쉽게 설명드리면 왜 뱃속에 아기가 있는지 초음파로 찍는 거 있죠. 초음파로 찍으면 화면에 이렇게 건강검진할 때 보시면 흑백으로 나오죠. 우리는 뭐가 뭔지 모르지만 그 보시는 분들은 뭐 간은 좋고요 막 이러지 않습니까? 싸 위성은 뭔가 하면 전파를 지구로 팍 쏩니다. 초음파처럼. 그럼 그게 튕겨오는 걸 가지고 이렇게 그림을 흑백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구름이 끼었던 한밤중이든 다 찍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게 아주 장점이죠. 그리고 또 하나가 광학. 광학은 뭔가 하면은 우리 일반 카메라 생각하시면 돼요. 아주 날이 좋은 날, 구름 없는 날, 저 위에 우리 눈은 안 닿지만 광학 렌즈는 닿죠. 한 500km 상공에서 사진을 탁 찍는 겁니다. 망원 렌즈를 쫙 당긴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아주 선명하게 나옵니다. 그 흑백, 그땐 칼라가 찍히죠. 저는 그 전에 이제 우리 백두산 찍은 그런 우리 위성이 찍은 칼라 사진 갖고 있었는데 아주 정교합니다. 그러니까 고 해상도 사진을 미국 위성이 찍었겠지. 그걸 느닷없이 트위터에 올렸습니다. 그래 놓고 거기가 이제 그 전에 불이 났는데 이 로켓 발사장 화재에는 미국이 관여하지 않았다는 설명을 달았어요. 근데 실제로 이란의 이 발사장에서는 화재가 나서 로켓 발사 준비하다 화재가 나서 3명이 숨졌습니다. 과학자. 이렇게 본인이 공개하는 바람에 이란에서는 미국이 공작을 해서 로켓 발사장에 불이 나서 3명이 죽었다. 뭐 그런 얘기가 돌았었죠. 그리고 2017년 트럼프는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 그다음에 뭐 주미 러시아 대사 등을 만나서 그때 IS 그 이슬람 스테이트 그 극단주의자들 정보가 움직인 게 있었는데 그거를 얘기해 버립니다. 그러면 IS가 어떻게 이라크 지역에서 움직이냐 이걸 가장 잘 추적하는 건 이스라엘의 모사드입니다. 모사드는 미국 CIA랑 서로 정보보호협정 맺고 있으니까 그걸 주죠. 그러면 그걸 받아갖고 미국 트럼프 때도 막 때렸잖아요. 미사일 쐈잖아요. 트럼프가 시진핑하고 처음 정상회담 할 때 회담하다 말고 지금 방금 우리가 구축하면서 쏘갖고 IS 때렸다, 시리아 때렸다 이렇게 자랑도 했지 않습니까? 그럼 IS의 움직임은 미국 CIA도 추적하지만 모사드도 주라고 하거든요. 모사드랑 서로 정비 교환하는 건데 모사드 정보를 받은 거를 러시아한테 줘버려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팔팔 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유명한 밥 우드워드 기자, 그 워터게이트 사건을 젊은 시절에 보도해서 닉슨을 물러나게 했던 밥 우드워드 기자가 지금도 이제 뉴욕타임스에서 편집위원이죠. 굉장히 뭐 연세도 많은데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그때 뭐 화염과 분노인가 하는 트럼프에 대한 책을 썼었죠. 그러한 밥 우드워드 기자가 자신을 취재할 때 트럼프는 핵무기에 대한 설명을 합니다. 아직 미국에서 누구도 만들지 못했던 핵무기를 내가 만들었다. 꼭 자기 자랑에 들어가죠. 푸틴이나 시진핑은 들어본 적도 없는 핵무기다. 그리고 이제 그런 이야기를 기자한테 하고 2019년도에 미국은 IS를 이끄는 그 멤버 아부 바크르 알바 그다디 이름도 어렵다. 얘를 이제 암살하는데 이건 우리나라 언론에 크게 보도 안 됐어요. 이때 이제 헬리콥터를 미국이 이제 그 헬리콥터는 MH-60이라고 뭐라 그러나 UH-60 그다음에 CH-43 뭐 이런 헬기들을 이제 개조해서 쓰는 건데 특수작전기로 바꿨는데 그 몇 대를 투입했고 그 집에 어떤 특수부대들이 들어가서 작전했는지 그걸 다 공개해 버립니다. 그리고 미군은 IS가 주고받는 통신을 또 그들도 인터넷 하는 거를 따라가서 어디에 있구나 그 IP를 찾았던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공개를 했습니다.
러시아 측. 자기 자랑하면서 한 거죠. 이걸 이제 현지 언론들이 보도하면서 이러한 사실이 있으니 FBI가 이제 마라라고에 있는 트럼프의 집을 털었으니까, 압수수색했으니까 거기서 많은 기밀이 나올 거다. 참 문제다. 이런 식으로 보도했습니다. 자, 이런 보도를 보면서 저는 문재인을 떠올립니다. 문재인은 김정은과 내통하지 않았을까요? 자, 2019년 하노이 노딜이 있습니다. 2018년에 판문점에서 문재인 김정은 회담이 있고 5월 달에 북한 통일각에서 문재인이 무단으로 넘어가서 하루를 만나고 오죠. 그 다음에 6월 18일 날 싱가포르에서 미북 정상회담이 있습니다. 그리고 9월 달에 문재인이 평양 가서 남북 정상회담을 또 하고, 그 다음에 해가 바뀌어서 19년 2월 달에 2월 말에 하노이에서 미북 정상회담이 열리는데, 그때 김정은이가 어떻게 와요? 그 전까지 김정은이가 해외에 나간다는 사실은 북한에서는 먼저 공개 안 합니다. 갔다 온 다음에 공개합니다. 근데 출발할 때 출발하는 사실을 북한 노동신문 대대적으로 보도합니다. 뭔가 확실한 게 있으니까 하죠. 그리고 비행기 타고 가는 것도 아니야. 그게 신의주를 넘어서 만주벌판 지나가고 중국 내륙을 쫙 관통해서 기차로 베트남까지 갑니다. 전용 열차를 타고. 동아 언론이 다 추적하죠. 궁금하니까. 그때 중간중간에 서서 나와서 플랫폼에서 담배를 피면 여정이가 쫓아가서 잽돌이 들고 거기다 담배 터놓은 것까지 찍혔어요. 온갖 화제를 만들고 하노이에 들어가서 트럼프와 만나죠. 근데 트럼프가 레이샤비크에서 과거 레이건 대통령이 그때 옐친하고 이제 노딜을 딱 한 것처럼 노딜을 선언하면서, 야, 네가 없애겠다고 한 핵은 이미 수명 다 한 거야. 진짜 이것도 없애. 안 하면 난 가 하고 딱 끝내고 나와버리죠. 그게 이제 미국에서 준비했던 공작이었죠. 그때 트럼프는 아베랑 딱 짜고 자기가 노벨 평화상 받고 싶어서 김정은과 합의할 것처럼 띄워놓고 만나러 가주죠. 그리고 김정은을 만나면 노벨 평화상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공작은 문재인이 이끄는 대한민국 정부의 국가정보원 해외공작파트가 미국에서 벌렸었죠. 그건 제가 보도를 했고. 때문에 그렇게 쫙 김정은이가 마지막엔 깨지는데 그렇게 믿고 갔던 이유가 궁금했는데 이제 다 밝혀졌죠. 문재인 측에서 이번에 가면은 요러요러한 것만 안 한다고 하면은 타결이 된다라고 알려줬던 거죠. 그리고 미국에 대해서는 트럼프는 노벨상 받을 수 있다고 띄워주고. 그래서 문재인은 둘이 뭔가 좋은 결과가 나올 줄 알고 학수고대하면서 깨졌다고 할 때도 안 믿고 막 그랬지 않습니까? 그때 대대적인 행사를 준비하고 있었잖아요. 우리가 모르는 내통이 있었던 거죠. 그걸 밝혀야 됩니다. 대장동 게이트보다 더 큰 대북 게이트가 있습니다. 김정은은 그때 깨지고 난 다음에 돌아와서 어이씨 내가 왜 미국한테 당했지 하다 보니까 문재인 말 듣고 갔다 그랬다는 것 때문에 그 후에 한번 판문점에서 다시 한번 트럼프를 만나서 시도하다가 완전히 확인하고 난 다음부터 뭐라 합니까? 문재인 가리켜서 특등 머저리, 삶은 소대가리, 앙천대수 막 격렬하게 욕을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은 계속 뭐 친서 보낸 것도 다 비밀인데 북한이 이제 그때부터는 가스라이팅으로 괴롭히잖아요. 공개하고. 그 와중에 북한에서 살자고 온 선원들을 강제로 북송하는데 보내렸다고 통보해주고, 또 우리 해수부 공무원이 어찌해서 북한에 갔는데 구할 생각은 안 하고 가만히 바라보다가 북한이 죽인 다음에 당황하고 알아서 끼고, 그리고 북한이 보내오는 사과 통지문이라고 박지원이는 들고 와서 보고했는데 그게 4가지 버전이 존재하고 뭐 뒤죽박죽이 되는 거죠. 북한은 계속해서 개성에 있는 남북 연락사무소를 파괴하는데도 그래도 갖다 바치고. 그럼 이때도 내통이 있었던 거죠. 자, 이 부분을 수사해야 됩니다. 미국 FBI를 보면서 우리 국가정보원이 이 부분을 수사할 수 있는지 아직은 법상으로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경찰청 보안팀에서 수사해야 됩니다. 아니면 아직 검찰청법 개정안이 발효되지 않았으니까 검찰 공안 파트에서 수사해야 됩니다. 이거 안 하면은요 나라 꼴이 말이 안 돼요. 대장동 게이트는 부정부패지 이거는 국가를 완전히 팔아먹은 걸 수도 있습니다. 아직은 예단이죠. 증거를 더 캐야 되니까 이거 수사해야 됩니다. 이걸 수사할 때부터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올라가고 리더십이 회복될 겁니다. 이거 봐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상한 세외 송금이 7조 원입니다. 비트코인
환치기해서 나가는 건데 그게 한 기업, 대구에 있는 기업이 모였다가 거기서 쫙 나갔잖아요. 근데 무역 대금이라는데 그렇게 무역 거래 많은 회사도 아니고 LC를 받고 준 것도 아니고 희한한 이 돈이 어떻게 과거 1차 남북 정상회담 때 우리가 미국의 재무부의 오파크를 어떻게 속여서 4억 달러인가를 송금했는지 한번 설명드렸죠. 그때 백성기 외환은행 본부장이 그걸 안기부의 국정원의 부탁으로 그걸 했다라고 본인이 직접 동아일보에 칼럼도 기재했었고요. 밝혀져야죠. 어떻게 이걸 봐줍니까? 민족 배신자, 민족 반역자를. 자, 트럼프의 기밀 누설을 보면서 문재인의 적과 내통을 의심한다. 이거를 한동훈, 김규현, 또 이번에 윤익은 경찰청장 이런 사람들이 쳐야 됩니다. 대통령도 그쪽으로 밀어줘야 되고요. 이게 대한민국 바로 세기에 우리나라의 주사파를 없애고 진짜 통일로 가는 첫걸음이 될 겁니다. 한동훈을 보면서 제2의 한동훈 같은 사람 둘만 더 있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정말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